얘기하지만 개념 설명을 지금 하고 수요일은 직선의 방정식 앞부분 모르는 걸 다시 할 거고 원방에 모르는 그러니까 원방 개념 설명을 수요일에 다 마무리를 지을 거니 지금 우리 한 40분 남았는데 그동안에 원방 조금 개념 나가고 수요일에 개념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제 모르는 거 질문 받고 끝낼 건데 그 모르는 거가 질문하는 게 그날 못 와서 못하는 사람들은 첨삭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끊고 가는 건데 다 했어. 이제 고등학교 상은 지금 선생님 칠판에 쓰는 것 정도 마무리하면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뭐 딱히. 보시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했어. 뭐 공식 몇 개 외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두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나올 법한 문제 중에 하나야. 끝. 뭐 딴 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의 방정식인데 이 제목에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도 얘를 식을 쓰면서 뭔가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원은요. 방정식이래요. 함수가 아니래요. 뭔가 그림을 그릴 거라고. 좌표평면상에. 우리가 좌표평면상에 그림을 막 그렸어. 두 가지를 그렸지 여지껏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상에 막 이런 그림도 그렸고 좌표평면상에 이러한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 얘를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좌표평면상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원의 함수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럼 수학 하를 배웠던 사람은 여기서 함수의 정의를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x는 무조건 y값 하나에 대응이 돼야 돼. 그런데 y값이 남아도는 상관없으나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되면 그것은 함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함수의 정의에 위반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는 x값 하나에 y값이 이렇게 두 개가 대응이 되는 모양인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이라는 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본다면 이 원은요. 우리가 그냥 그리기 편하게 그냥 원 해서 그리지만 정확한 건 이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즉 어떠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어떠한 점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에서 임의의 점 어떠한 점들하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좌취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 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0,0이었다면 여기 있는 요 어떠한 여러 가지 임의의 점들을 우리는 x, y라고 가정을 하고 얘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땡겨 봤더니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은 길이가 r이더라 라는 식 하나가 세워졌고 양변을 제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하나 섰고 이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됐죠? 다 한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점이 a, b로 바뀐다면 여기가 a, 여기가 b로 바뀐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보면 어떠한 게 나오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 식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형이라는 놈은 뭐냐면 여기에 식에 뭐가 보이고 중심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보이는 놈들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를 전개를 쫙 했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뭔지 모르지만 상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일반형으로 여러분들은 고등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주어질 거고 여기서는 반지름과 중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얘네를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가 좀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요쪽, 요 반지름의 부분이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 이 R이라는 놈은 양수가 돼야지 원이 정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R 값이 0이 된다면 이 점에서 0, 거리가 0인 점, 즉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점1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고등과정에서 쓰지는 않으니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반지름이 조금이라도 양수가 돼야지 원의 모양인 자체 방정식이 표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정의였어요. 자, 쭉 넘기시면 쭉 아니고요. 385페이지 보세요.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384페이지, 3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표준형과 일반형.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쵸? 선생님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 4번에 1번을 풀어볼게요. 보기 4번에 1번을 풀어보시면 뽕뽕, 뽕뽕뽕. 자, 좀 잠깐 쉬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또 갈라가고 있어. 목소리 좀 갔지. 어떡하지? 목소리 많이 안 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요건데 다음 중 원이 되도록 k 값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 이준영 거기 앉으니까 안 보이잖아. 아니야 괜찮아. 됐어. 얘 봤어요? 그럼 얘가 원이 되도록 얘기하래요. 그럼 뭐 할 거야? 완전 제곱씩 짤 거라고. 뽕뽕.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이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여기까지 됐지? 여기서 빼기 1 빼기 4니까 빼기 5 플러스 1 빼기 4 넘어가면 4 넘어가면 빼기 k. 이게 된 거야. 이해돼?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나왔지. 쓱쓱쓱. 그러면 여러분 딱 봤을 때 색깔이 another color. 중심이 몇이에요, 얘는? 중심이 얘를 빵으로 만드는 거 1, 마이너스 2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R은요. 루트 4 빼기 K가 반지름이란 얘기예요. 왜? 얘가 R제곱이라는 거니까 지금. 맞아요? 원이 되려면 이 4 빼기 K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4 빼기 K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K는 뭐보다 작으면 된다? 4보다 작으면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끝났죠? 오케이? 됐음? 자, 쭉 넘기셔서 쭉이 아니라 선생님이 개념 익힌 문제는 다 빼버리고 왔어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의 방정식은 지금 보기 문제만 풀어도 나중에 이 개념 익힌 문제 여러분들 부교재 있는 거 다 풀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서 개념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나서.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그 다음은 뽕뽕뽕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먼저 보시겠대요. 오케이? X축에 접한다는 건 요렇게 접하는 원이 생길 수도 있고 요렇게 접하는 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뭐 요쪽에 접해도 되고. 그러면 나는 얘를 A, B로 놨었다면 요놈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B가 되겠지. 여기가 똑같이 A, 만약에 B라고 잡았다면 요놈의 반지름의 길이는 마이너스 B가 되겠네.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 B가 음수니까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반지름의 길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값 B요, 절대값 B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얘의 일반 형식의 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제곱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왜? x축에 접하니까 그놈의 반지름은 y좌표하고 똑같다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제 Y축에 이렇게 접한대요. Y축에. Y축에 이렇게 접한다 그러면 얘도 A, B야. 그럼 요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절대값 A가 되겠지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얘네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 요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얘가. 요렇게 접한대. 이렇게 접하고 있대 얘가 지금 원이. 오케이? 그럴 때 첫 번째 기준 얘를 R, R로 놨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에 R이면 R은 양수인 거야. 그럼 여기에 반지름은, 여기에 중심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R, R이 되겠지. 여기에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여기에 중심은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이렇게 된 거라.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뭘 만들 수 있다? 1, 4분면에 X축, Y축 동시에 접했을 때의 원의 방정식. 뭐 3, 4분면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을 때 원의 방정식.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이런 거 없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러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1, 4분면에 있다. 그럼 얘는 양수니까 얘는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 이해됨?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얘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얘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요런 거를 네 가지를 외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어떠한 문제든지 좀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기 2번에 2번 같은 경우 봅시다. 보기 2번에 2번. 보기 2번에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몇 페이지? 389페이지에 보기 2번. 389페이지에 보기 2번. 그럼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래요.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선생님 봐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래. 얘네. 그치? 맞아? 요 모양인 거야. 그럼 얘는 이게 되겠네. 끝? 오케이? 그랬을 때 뭐가 하래?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냐? 뭐 어려운 거 없어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부교재 정도에 있는 문제로 갔다? 치면 없어 여기도. 없어. 나중에 나오면 풉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건 기본적. 근데 이제 그 옆 페이지에 있는 390페이지 요 내용이 중요하죠. 요 내용은 뭐냐면 요것도 이제 자체 방정식인데 390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혼자 이제 우리가 클리닉 때 진도를 나갔을 때 잘 나가셨다면 이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행 나왔던 사람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아포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이 A하고 B라는 점에서 어떠한 점 P가 있었어. 근데 그 점 P가 뭐냐면 A하고 B의 거리가 P까지의 거리가 즉 AP의 거리와 BP의 거리를 정확하게 M 대 N의 거리를 유지시키는 점 P의 좌체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거리의 B와 B에서 P까지의 거리의 B가 무조건 M 대 N으로 유지시키는 그 점 P들의 모임. 그러면 즉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건 내분점하고 외분점 두 개밖에 없으니까
A하고 B를 여기 점 P가 있는데 얘를 지금 M 대 N 요런 점 P가 있대. 이해돼? 그리고 A하고 B를 여기에 점 P가 있는데 요만큼의 거리하고 요만큼의 거리가 여기서도 M 대 N이래. 이렇게 두 개만 배웠다고. 근데 점 P가 요 조직선상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도 있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M 대 N이래. 또 만약에 여기에 점이 딱 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M 대 N이래. 이러한 M 대 N의 길이를 유지시키는 놈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형식의 원이 그려지더래. 이해돼? 이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를 거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원 위에 있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위에 있는 놈들의 성질은 A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B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무조건 M 대 N, 여기서 여기를 M 대 N으로 유지시켜주는 그것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하수들이 많이 하는 방법, A, B를 M 대 N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거야. 그리고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가 내분점, 여기가 외분점, 지름의 양 끝점일 거야. 그래서 이 두 점을 구하면 이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 되겠고, 얘에서 거리에 나누기 2를 하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던 그게 반지름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짤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AP 대 BP를 M 대 N으로 놓고 우리는 뭘 한다? 비례식을 풀어서 비례식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자, 아무리 개념 설명을 해도 문제를 직접 봐야 돼요. 볼게요. 밑에 있는, 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A라는 점이 1,0이고요. B라는 점이요. 몇 콤마 몇이래요? 4,0이래요. 근데 AP 대 BP가 몇이래? 2대 1이래. 그때 이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즉 이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자, 내분점 외분점으로 좀 구한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A고요. 1,0. 여기가 B라면 여기가 4,0이야. 그러면 얘네가 2대 1이래. 그 다음에 여기가 2대 1이래. 이해돼? 여기가 2대 1이래. 그럼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을 찾을 수 있잖아. 요 두 점이 어떻게? 내가 찾는 원의 양 끝점이라고. 이해돼, 두원아? 그럼 내분점, 외분점을 찾으라는 거지. 내분점, 외분점. 그러면 1,4를 2대 1로 내분하는 요 점은 몇이야? 3,0이 되겠네. 맞아? 그 다음에 이만큼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몇이 되겠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7 되겠네? 7 되면 6이고 7 되면 3이잖아. 그럼 2대 1 되겠네. 7,0이 되겠네. 얘가 3,0이고 7,0이야. 이해돼? 그럼 얘네 거리가 4잖아. 4의 절반은 몇이야? 5네. 5,0이 중심이 되겠네. 그럼 내가 찾는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 거야?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는 4.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라는 얘기인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내분점, 외분점을 쓰는 건. 근데 선생님 잘 봐. 왠지 되게 쉽게 구했지. 공식이 없이.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냥 거리의 비로서만. 이해돼?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만약에 이 y좌표가 0,0이 아니라면 꽤 복잡한 문제라고. 이걸로 풀기에는 공식을.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잘 쓰지 않아.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지금 풀려고 하는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BP는 AP요. 이렇게 된다고. 지금 직선 BP, 직선 AP 위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가 붙어 있는 상황이지. 얘는 지금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거리를 구하면. 얘 거리를 구해도 루트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에 뭐 해주면 좀 편하겠어. 나중에 계산할 때. 제곱을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 알았어? 그럼 난 이 P점을 뭐라고 잡을 거라고? P점을 X, Y로 잡을 거라고. 그럼 4에 해봅시다. 뿡뿡. 이게 되겠죠. 오케이? 요거를 싹 풀어주면 뭐가 되더라? 이게 되더라. 왠지 이게 지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더 편해. 한번 해볼게. 어우, 이게 됐잖아. 다 넘깁시다. 얘는 몇 대? 얘 넘겨요. 아니지. 84, 32. 32. 그 다음에 46에 24, 64. 이게 된 거네, 지금.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 3으로 묶으면 얘는 플러스 25. 왠지 이게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되겠죠, 지금. 맞아요? 아니지? 이게 되겠지, 지금.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맞아? 11? 몇 대냐? 11 이렇게 된다고? 아씨, 계산 어디서 잘못했다. 어디서 잘못했냐? 저 63. 63이야? 이게 되겠지. 그치?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기에는 이게 더 복잡해 보인다. 나도 지금은. 근데 이걸로 풀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아폴로니우스 1 풀 때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네들한테 주어진 게 몇 번이지? 오케이. 그거 주어져 있지 않나? 아, 공통 현해 방정식으로 넘어갔군요. 요거 하나 해야 되는데.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 페이지가. 공통 현해 방정식이야? 아니야. 자, 우선은 선생님이 프린트 한 장만 더 해올 테니까, 한쪽만 해올 테니까 그거를 푸는 동안 여러분들 아폴로니우스의 원 요거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풀고 계세요.
이 문제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타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1번을 풀어보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찾으라는 거니까 요걸 빼먹고 프린트를 했네요. 이차. 오늘 요 문제까지만 하면 딱 끝나요. 여러분들 이게 혼자 선행을 나갔을 때도 요 파트가 약간 어려웠을 거라고. 그리고 나면은 수요일부터는 뭘 할 거냐면 공통연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활용, 뭐 요 정도 하면 딱 끝나요. 그러면 원반 끝나고 금요일날 평행이동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1번만 풀어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점이 B라는 점이 이건데, 얘도 3,0, 2,0이네. 그치? AP 대 BP가 몇 대 몇? 3대 2. 이거래.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난 그냥 풀게요. 같이 풉시다. 여하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3 BP는 2 APO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여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그냥 여기가 00이라고 내분점 외분점 해도 돼. 빨리 하고 싶은 사람. 근데 나중에는 학교 시험에는 00으로 안 나온다고, 좌표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9 BP의 제곱은 4 AP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 다음 뭐가 되냐? 9 뽕 어떻게? X, Y가 P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B 어디 있어? 얘지. X-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 은 4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게 된 거라고. 이해됨? 됨. 근데 아까 한 것처럼 얘네 쫙 풀어가지고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면 X-7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6이 될 거야. 지금 계산하는 거가 싫어도 해봐야 된다고. 내분점 외분점으로 하는 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안 된다고. 알았지? 이게 됐어. 그래서 얘를 쓱 봤더니 그림을 좀 그려봤어. 왜냐하면 2번, 3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중심이 7,0이고 7이래. 반지름이 6이니까 한 요게 1 정도라 그러면은 그림 자체가 한 요렇게 그려지겠네 지금. 여기까지 됐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근데 문제가 PAB의 넓이에 뭘 찾으래? 최대값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 AB의 점의 위치를 좀 잡아야 되겠지. A는 마이너스 2, 여기가 A고 B라는 점은 한 여기 있겠네. 3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내가 그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원이야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지 얘들아? 됐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근데 문제가 뭐래? 첫 번째가 PAB 넓이래. 그럼 A하고 B는 고정이지, 고정. P점은 요 위를 움직이고 있는 놈일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P야. 그럼 PAB는 요런 거지. 이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밑변은 고정이 돼 있어. 그럼 뭐가 최대일 때 뭐가 최대가 되겠어? 넓이가 최대가 되겠어. 그래, 높이가 최대라는 거는 이 원에서 높이가 최대라는 건 요 반지름의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전 P가 여기 있을 때잖아. 쓱 이렇게 돼 있을 때지. 그래서 요 높이가 요만큼일 거 아니냐는 얘기야. 이해돼 선생님 말이? 그럼 A하고 B까지의 길이는 몇이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높이의 최대가 되는 건 6이겠지. 그래서 넓이의 최대는 몇이야? 15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선생님 말이? 이해됐어요? 이런 거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야? PAB의 크기가 최대래. 각도 PAB. 그럼 P는 요 위로 움직이고 있는 놈인데
A, B는 고정이라고. 그러면 요 P가 이렇게 있을 때 요 각도랑 P가 이렇게 있을 때 요 각도랑 이렇게 봤는데 각도가 가장 커지려면은 이 P라는 점하고 얘 A라는 점하고 이렇게 접선으로 흘러갈 때잖아. 그때가 얘가 가장 클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빵 하고 내리면 맞아?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AP의 길이잖아. AP의 길이, 요 길이잖아. 그럼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인 거야? 2에서 7까지 9. 얘는 6. 맞아? 그럼 81에서 36을 뺀 게 AP의 제곱이겠네. 맞아? 그럼 몇이니? 몇이니? 빼면 45야? 45야. 그럼 루트 45가 답이 되겠네. 맞아? 45는 몇이냐? 9, 5, 45? 그럼 3루트 5가 되겠네. 끝.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최대냐 넓이가 최대냐에 따라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선행을 나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쭉 넘기셔서 또 공통 현해 방정식. 뭐 이것도 계속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어요. 조금 전에. 뭘 배웠었냐면 이런 걸 딱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직선과 직선 1과 직선 2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그러면 1, 1 플러스 K배의 1, 2는 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그러면 이 말은 즉 또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자. 어떠한 원이 있고 또 어떠한 원이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원의 두 교점이 어디야? 요거야. 요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나 개 많을 거 아니야 지금 원들이. 맞아? 이 초록색을 개 많은 걸 표현하는 식이 얘야. 1 플러스 K배의 1은 0. 그래서 그 딱 식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k배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적혀 있어. 이거 이렇게 한번 적고 안 적을 거라고. 이렇게 적을 거라고. 그럼 1 더하기 k배의 1은 이라는 이 말은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쓱 k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k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에 쓱 지우고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아야 얘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남는 게 뭐야?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더하기 p 빼기 b 프라임의 y 더하기 c 빼기 c 프라임은 0.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건 무슨 말이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유일하게 이 교점과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는 거지. 얘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다?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차분히 읽어보면 몇 페이지를? 397페이지를 차분히 읽어보면 첫 번째 어버버버버 플러스 k 어버버버는 0. 얘는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뜻하고 k 값에 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값을 집어넣으면 이 원과 이 원의
공통 현해 방정식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보기 1번을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더하기 k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무슨 점이에요? 요 앞에 1과 1과 2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됨?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 3번 398페이지 398페이지가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챕터예요. 봐봐 선생님 봐봐 아 여기까지 다 해줄게 그냥 끝났어. 아니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봐 쓱 원이 있어. 오늘 원 왜 이렇게 잘 그리지? 변태인가? 원 잘 그리면 변태인데 쓱 이게 현이야. 맞아? 여기에 원이 이렇게 하나 더 있으면 그게 공통현이 될 뿐이라고. 그럼 뽕! 중심이 있어. 문제의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찾으라는 거야. 어떻게 찾을 건데? 중심이 있으면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이지. 맞아? 그럼 중심에서 여기까지 내리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구하면 요거의 길이 찾을 수 있지. 그럼 요거의 길이는 얘의 2배일 거 아니야? 이거지. 맞아?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면 중심하고의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반지름은 나왔겠고 그죠? 피타고라스만 쓰면 공통현의 길이는 요거의 2배를 때리면 구할 수 있겠군!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럼 보기 3번을 딱 봤을 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앞에 있는 원 하나에 그치? 마이너스 1, 2를 하면 1, 2를 하면 존나 쳐갖고 끝나겠죠. 그쵸? 맞아요? 1, 2 아씨 됐는데 괜찮았는데 자 원하고 이거 빼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을 거 아니야 저놈의. 그치?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죠. 그럼 직선 하나가 구해졌고 너네가 원이 2개가 있잖아 저기에. 그럼 그 한쪽의 원이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니까 얘 중심이 0,0이고 얘가 2라는 거 알잖아 여기도. 그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하고 얘하고의 길이 찾으면 몇 나오는지 알잖아. 그럼 요 길이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요 길이에 몇 배 하면은 2배 하면은 공통현의 길이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라고. 공통현의 길이는. 문제가 다 이런 수준에서 움직일 거라고.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가 뭐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가요?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끝. 예비 소집일 갈 사람들은 가시고 어차피 강의 보시면은 원방 마무리하고 그 다음 오답할 거니까 못 오겠으면은 강의 듣고 원방 마무리하고 그거는 첨삭 시간에 물어보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숙제는 여기까지. 네, 숙제는 거기 있는 보기 다 푸시면 돼요. 배운 데까지.